그 지난 총선 때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도 하셨고 저는 첫 내각 인선 가운데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네. 예, 굉장히 그 눈에 띄었습니다. 세 사람이 딱 눈에 띄었죠. 예. 김영훈, 그다음에 안규백, 송미령. 예. 근데 이제 그 김영훈, 안규백을 보면서 제가 예. 뭐 이렇게 이제 방위 출신 밀떡 국방부 장관, 기관사 출신 철떡 노동부 장관. 그 안규백 의원은 밀리터리 덕후죠. 예. 그리고 김영훈 위원장은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는 예. 철떡이에요. 철도. 그냥 철도 기관사 정도가 아니라 전 네. 세계 철도 무슨 열차가 있고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걸 다 알아요. 밀떡, 철떡. 예. 밀떡 장관, 철떡 장관 나왔다. 예. 김영훈 후보자에 대한 기대감은 저는 굉장히 높습니다. 예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비단 노동뿐만 아니라 그 남북 관계, 그 통일철도, 남북철도를 통해서 예. 그 부산에서 출발해서 예. 저 파리, 예. 유럽까지 가자. 저 예. 벨기에 이쪽 그 그렇죠. 유럽 대륙 끝까지 가자. 가보자. 예. 라고 하는 이 꿈이 있어요. 예. 그래서 꿈꾸는 기관사예요. 그 꿈꾸는 기관사의 꿈이 좀 실현이 되면 좋겠다라는 네, 생각이 네, 좀 네. 듭니다. 다시 어제로 돌아와서 그 추경안과 관련해서 국힘이 이렇게 비판합니다.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냐?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뿌리는 정치 추경. 아니 자기들 정말 아무 말 대잔치인데 네. 김문수 후보가 50조 추경한다 그랬어. 자기 취임하면 바로 50조 추경한다고. 예. 서민들 위해서. 예. 근데 이번에 30조 추경했잖아요. 예. 어쩌라는 거야. 20조나 깎았는데. 예, 참 잔치 소박하네. 예?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? 예. 근데 그 김문수 후보에 비하면 예. 뭐 아무 말이야 아무 말. 아무 말 대잔치다. 예. 그 추경안을 저는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인가 라는 의문도 있어요. 예. 아니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마중물 하는 거거든요. 지금 우리나라 경기 너무 어렵습니다. 맞아요. 예. 재정도 사실은 무슨 뭐 이렇게 재정 그 건전재정 한다고 했는데 건전재정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요. 계속 적자 재정이 맞아요. 있어요. 예. 근데 적자 재정을 감수하고라도 정부가 돈을 써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적자 재정이랑 말만 하고 사실 건전 재정이란 말만 하고 건전 재정 해본 적도 없는 자들이 네. 30조 추경한 걸 가지고 저렇게 무슨 잔치? 이게 무슨 잔치야. 그냥 어려운 우리 서민들에게 네. 진짜 긴급하게 물 한 잔 밥 한 그릇 올려주는 겁니다. 물 한 잔 밥 한 그릇. 너무 예. 문학적이다. 예. 예. 이게 무슨 잔치야. 예.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추경에 굉장히 정직하고 실효성 있고 신속한 추경이었다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. 네네. 예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또 추가로 이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게 단계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네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런저런 비판들이 있어서 이 전선이 흐트러질까봐 네네네. 이번에는 이제 첫 발을 뗐는데 네. 채무 조정이 이번에 들어가 있어요. 네. 7년 이상 다중 채무자, 7년 이상 연체된 맞아요. 장기 연체 채권. 예. 근데 사실 부채 창감. 7년이라는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. 7년 이렇게 되면 네. 추심 목록에서 빠져서 저쪽으로 그 넘어가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이 채권을 판단 말이야. 어디로 넘어가요? 그러면은 이제 채권을 싼 값에 사서 1,000만 원짜리 채권이면 한 100만 원쯤 사가지고 예. 갖고 있으면서 예. 뭐 이렇게 이제 불량 채권이라고 하는 걸로 예, 넘어가요. 예. 그래서 이게 이번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한 연체 채권이 한 1조 4천억 원 정도 있다. 네. 그럼 1조 4천억 원을 다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. 이미 그런 채권들은 두 번, 세 번, 한 번, 두 번, 세 번 넘어가서 이 채권을 1조 4천억 원을 전부 다 소각하는데 그냥 싹 탕감하는데 드는 돈은 얼마냐? 네. 660억 원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그 다중채무 연체 때문에 뭐 신용불량 때문에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네. 도저히 경제생활 할 수 없는 분들에게 정말 이분들 다시 그러니까.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돌려오는데 드는 비용으로는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채무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가장 가슴 아프게 보는 게 그냥 그 빚
때문에 네,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부터 그러니까. 시작을 해서 삶에서 좌절하거나 또는 청년들 같은 경우 보세요. 20대 다중채무자가 막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평생을 거기서 허덕거리면서 벗어나지를 못해요. 예. 근데 너무너무 이것도 아마 힘들어요. 다 사연을 듣고 뭐 이제 그게 뭐 일종의 뭐 도덕적 해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것 있고. 때문에 문제인데 예. 어제 보세요. 또 NBS 조사에서 이건 또 반대하는 여론이 높더라고요. 그게 이제 다들 나는 열심히 갚았는데 왜 그쵸. 저 뭐 사람은 이렇게 봐줘. 흥청망청한 사람 봐주는 거 아니야라고 예. 생각을 하는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돼요. 이게 열심히 갚아온 분들한테는 이자 감면 내지는 일부 채무 조정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이자를 낮춰준다고. 네. 근데 그만큼 경제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. 네. 그다음에 정말 7년 이상 다중채무가 장기 연체가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냥 넘어간다니까. 네. 그 돈을 그런 거예요. 1,000만 원 빌려줬는데 500은 갚았어. 근데 나머지 500은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못 갚을 것 같아. 네. 그럼 야 50만 갚으면 내가 이거 채무 면제해줄게. 50이라도 받아야지 하는 게 채권 시장의 현실이에요. 그러면 그 50만 원을 정부가 사서 갚아주면 네.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새롭게 경제 생활로 유입되면서 노동 인력이 될 수, 노동 인구가 되는 거거든요. 네, 네. 이런 경제적인 효과 때문에 실은 그 윤석열 때도 채무조정 일부 했어요. 일부 그렇구나. 해왔고 예.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데는 채무조정 해주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에요. 심지어. 네. 그러니까 이런 사정들을 보셔야 되고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 윤석열 정부가 경영 지원을 하겠다,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면서 법인세 감면 수조 원, 수십조 원 해줬어요. 그건 경영 지원이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채무 조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는 도덕적 해이입니까? 도덕적 해이를 얘기를 하려면 그 정도 수조 원, 수십조 원 법인세 감면 받고도 자기 돈 쌓아놓고 정부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제대로 투자하지 않고 자기들 총수들 지분 유지하는 데만 돈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이 도덕적 해이예요. 네.